네, 콘트루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54%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좀 나눠서 올라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자, 시황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그래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단기 반등세가 나와서 과매도에 따른 단기 반등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등세가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7월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S&P 500 상반기 결산을 한번 보면은 S&P 500은 상반기 동안 20% 하락을 했고요. 1970년대 이후 최악인 상황이었고 코스피도 상반기에만 22% 하락했습니다. 1년 넘게 하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특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대비해서도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좌절이나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플레 압력은 조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6월 WTI 유가가 6월 8일에 120달러에서 지금 현재는 107에서 108달러대로 하락을 했고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6월 14일 3.48에서 저번 주에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서 2.9%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5년 BEI도 둔화되고 있는 수치이고요. 주식시장은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에서 지금 현재는 물가에서 침체로 우려의 분위기가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제조업 지수는 침체 직전 수준까지 하락한 수준입니다.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53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과거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 수준은 46에서 47포인트, 심각한 경기 침체 때는 4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을 의미하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 바닥까지는 좀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랠리가 왔을 때 조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의 바닥이 46, 47포인트고 지금은 53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정도일 때는 금융 위기 때나 아니면 급격한 코로나 위기 발생 이럴 때였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지금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침체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이 얼만큼 속도가 있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걸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루 단기 반등에 좀 많이 반응을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반등의 추세를 조금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조금 오늘은 삽니다. 뭐 오늘 산다고 해서 내일 사라는 법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수급 현황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주식시장 수급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면 한국 주식시장은 직격탄을 맞아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자산운용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첫 5개월 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에도 주식 중심 뮤추얼 펀드 및 상장지수 펀드에는 700억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팬데믹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초에는 430억 달러의 규모 유출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780억 달러 규모의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과는 좀 대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규모가 팬데믹 전보다 2천억 달러만큼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과잉 수요의 10% 정도만 되돌린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저점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 또한 최근 큰 조정을 거쳤음에도 PER은 9배, 그리고 PB는 0.9배 수준으로 위기 상황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위기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바닥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 주식시장이 얼만큼 그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는 초보 투자자들 이런 분들도 침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심각한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었다는데 이것도 침체 우려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것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발되었던 유가 상승 흐름이 지금 오늘 반등의 기세로 붙은 게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휴전할 가능성이 있어지면서 유가가 안정될 기대감과 물가가 안정될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금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가에서 침체로 우려의 분위기가 지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경기가 얼만큼 침체로 들어섰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급하게 고개를 들면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움직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입 비용의 상승 부담을 느끼던 차에 경기 불안감이 가세를 했는데요. 정크본드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계속 높아져 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투자등급 시장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표면화된 상황입니다.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150bp를 웃돌고 있고요. 팬데믹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등급 스프레드 150bp 선은 정크본드 스프레드 500bp 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데 이 레벨을 넘어가면 크레딧 리스크가 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좀 지나왔다는 거 그거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금리 인상이 예견이 돼 있고 지금 75bp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IB로부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 시나리오랑 경기 침체의 내러티브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의 정책금리가 내년 3, 4월쯤에는 3.43%까지 올라서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내년 말에 2.93% 근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을 좀 빠르게 높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50bp 금리 인하가 내년 말에 진행될 것이라는 프라이싱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쟁도 조금 휴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현상에 맞는 투자 전략과 유망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기력한 상황일 때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나 섹터가 상승하는 종목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동안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저변동성 대비 고베타 종목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하락세가 더 가팔랐고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 업종보다 방어적인 업종들의 성과가 나은 편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국내 주요 섹터들 가운데 조선 12.9% 올랐고 보험 0.1% 올랐습니다. 유틸리티는 2.2% 상승했고요. 다음으로는 필수 소비재 마이너스 2.7%, 상사자본재 마이너스 1.5%, 통신 마이너스 2%대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저베타, 가치, 방어 섹터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지선 연구원은 조금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계십니다. 콘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